어릴 때는 그런 말 요만큼이라도, 전 비속어 요만큼이라도 꺼내면 정말 부모님한테 모질게 야단을 맞으면서 자랐는데, 나이 먹으니까 더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야, 평생 제가 그거 대소변 못 가리는 애 될까봐 교육시키느라고 야단친 거고, 이제 어른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친한 척 하고 싶대는데, 내비도 주십니다. 운영의 묘가 아닐까 싶어요, 전부.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제가 썼던 비속어나, 아니면 생각했던 지적받은 저질스러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유 없는 저질스러움, 불필요한 비속어, 듣는 사람들에게 통쾌감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비속어, 이런 것을 지적을 한다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보고,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꼈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이 자리에 100명이 있다면 99명이 내가 하는 말에 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썰렁하고 60명 정도가 불쾌한 표정을 지어버렸다. 방송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BJ인 저의 수치일 겁니다. 저의 잘못일 테고. 그렇다면 분명히 겸허하게 반성을 하겠어요. 또 모니터를 해주는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친구, 여자친구, 엄마, 주위 프로듀서나 우리 스태프들, 방송 듣고서 이렇게 한마디 두 마디씩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방송위원회에서 그 말은 너무 품위가 없는 것 같다, 그거 저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충고라고 생각하고, 일단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내가 분명히 잘못이 있는지 먼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반성을 먼저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방송위원회에 드립니다. 지적하는 데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지적이나 감시가 방송에 무조건 해가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으로 해서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이 만일 그래서 지적받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피해 나가기 위해서 발언 수위를 고의적으로 줄이고 소재를 이런저런 것들에 제한을 받다가 평범한 방송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방송의 성격이 바뀌어서 저희가 1년, 2년 수명을 연장하고 인기 프로그램이 돼가고 더 많은 청취율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새벽 2시라는 시간대에 방송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모난 방송이라면, 그래서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곱게 사라져주는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런 시도를 이미 한번 했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우린 기록에는 남을 겁니다. 남들이 기억에 남는 것과 기록에 남는 건 틀립니다. 기억에 남는 건 남들이 다 알아주는 거고, 기록은 어쨌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니까 남는 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라디오 매체가 지나치게 품위를 지키면서 위선을 떨었던 것이 지금의 라디오가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면서 예전의 위세를 조금은 잃어버린 듯한 그런 서운한 모습의 주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 라디오 프로듀서들하고도 사석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까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서 FM에서 팝 프로그램을 없앤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불과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그 덕분에 전 대중의 음악을 듣는 귀는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유행하는 음악과 우리나라의 음악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변방에 낙오된 지역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계는 추락했어요. 가요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수들이 점점 많아서 소화해낼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팝 프로그램을 없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변명입니다. 제가 볼 땐 가요 프로그램이, 가요 나오는 앨범들이 양으로는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늘어나지 않던 시기였어요. 무조건 다 소화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질적으로 괜찮은 음악들을 프로듀서들이 전문가답게 골라주면서 팝 프로그램 역시 어떻게든 살려서 지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니라고 말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팝 프로그램 없애서 뭡니까? 방송계 전체 분위기와 대중음악계 수준은 분명히 낮아졌어요. 또 한때는 라디오를 무기로 해서 활약을 하던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TV에 출연은 안 하거나 혹은 TV에 출연을 못했어요. 우리나라식 표현법을 쓴다면 TV에서 불러주질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라디오에서 라디오 독자적인 히트곡을 내고 그런 음악인들을 지원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가수들 TV에 나가지 않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지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라는 것은 TV에 안 나가면서 돈 많이 벌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 물론 TV 나가는 가수에 비해서 돈 못 법니다. 왜냐하면 밤무대나 이런 것도 못 나가고 다른 부수입원이 전혀 없으니까요. 앨범만 그냥 열심히 내서 입에 풀칠은 하면서 보기 싫은 꼴 안 보고 자기 팬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몇몇 뮤지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TV 나가는 가수들에 대해서 부러움 많이 샀죠. 야,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던 것이 어느 날 이제 TV가 다시 권력을 회복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태지 군의 역할보다는 포스트 서태지 이후에 등장한 뮤지션들의 책임이 참 큰데, 왜냐하면 서태지 군은 요럴라고 자기가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어쨌든 비주얼들이 갑자기 막혀있던 본물이 터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라디오의 대응책,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라디오가 자신들의 소중한 팬들을 위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TV와는 별도의 매체로 가고 또 그걸 보완하는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TV와 똑같은 흉내를 냈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을 골든 프로그램들에 대거 등장을 시키고, 그러나 하려면 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스타가 뜨면 다음 주에 프로그램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체면상 또 그렇게는 못해요. 그럼 만약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다, 아이돌 스타의 인기가 좀 하락세다, 아니면 이번 판 접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다른 아이돌 스타 그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봄, 가을 개편이라는 게 있어서 체면상 그 전에는 못 바꿉니다. 이런 게 경직된 우리나라의 라디오 시스템이에요. 저야 뭐 TV 도움도 많이 받고 TV도 꽤 많이 출연한 가수입니다. 최근에 한 10년 따지면은 뭐 가물에 콩나듯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데뷔했을 때 초창기에는 TV 뻔잘나게 나오고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TV 자체를 뭐 미워하거나 꼭 싫어하거나 그런 감정도 없습니다. 단지 TV하고는 거리를 두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인데, 그게 말이죠. 슬프게도 라디오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백라일태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100번 라디오를 나가느니 테레비를 한 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은 천라일태라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테레비는 참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참 재밌는 결론이 나옵니다. TV에서 한 번 얼굴을 출연을 할 때 라디오에서 노래를 100번을 틀어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라디오에서 101번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라디오가 이깁니다. TV에는 아무리 마린이 출연을 해도 일주일에 10번, 20번 이상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연을 한다는 건 곧 가수에게 자살행위가 됩니다. 일주일에 10번, 20번 이상 출연하는 후배 가수가 있으면 저는 정말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전화해서 말리고 싶어요. 자기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니까요. 저건 매니저의 욕심이다. 저렇게 바보같이 가수분이 자기 생명을 깎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라디오는 왜 101라1태의 전술을 포기했을까요? 현재는 뭐 그 규정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라디오에 있는 내부 규정은 한 가수의 노래를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틀지 못하게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라디오가 라디오를 듣는, 라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을 힘을 잃어버렸고, 라디오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을 지원해줄 힘을 잃어버렸고, 그 힘을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라디오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표류 상태입니다. 잠시의 휴식기인 것 같아요. 영광의 전성기 뒤에 오는. 그럼 라디오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화려해질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퀸의 라디오 가가처럼 그냥 그 생각만 하려고 해요. Someone still love you. 누군가는 아직도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라디오를 사랑하고요. 저는 아직도 라디오가 좋습니다. 청춘을 라디오랑 같이 보냈고 음악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이 이 라디오인 것 같기도 해요.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거 저거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 라디오가 앞으로 가야 될 이런저런 밝은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우리 방송에서 오가는 비속어나 소재 중에서 거친 부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깨끗이 걸러서 품위 있는 말만을 받을 경우에 살아있는 진짜 이야기를 접하게 될 가능성은 힘들어집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가끔 좌절감과 분노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이 느낄 때가,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싸그리 무시하고 지네들끼리 끼리끼리 짜부치고 놀 때입니다. 참 비기가 싫어요. 그것이 듣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방송. 저는 제 앞시간대의 방송을 그래서
정지영 씨의 어떤 멘트나 그런 스타일을 위선이며 그것이 가증스럽게 뭐 이렇게 사람들을 뭐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품위 있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딱 풀어줄 수 있는 방송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꼭 고스트 같은 방송으로 꽉 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전 살기 싫을 거예요. 나 라디오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짜증나서. 그렇죠 뭐.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 삶의 진짜 이야기들을 찾고자 문을 넓게 열다 보니 우리는 가끔씩 험한 이야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운영자나 진행자가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삐져나오고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음악도시의 이소라 씨에 대한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청취자에게 그럼 듣지 마시라라고 한 이야기가 이제 좋지 않은 반응과 함께 본인이 사과를 해야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동료 가수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방송을 안 하니까. 이소라 씨하고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소라 씨에 대해서 그녀는 우리나라 방송계 풍토나 우리나라 전체 대중음악계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노래 잘합니다. 당연히 노래 잘하고 목소리 좋습니다. 가수로서도 뭐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노래 역시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그녀의 태도, 애티튜드를 참 좋아합니다. 책 중에 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 있죠. 일본도 이젠 질질 끌려가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 어떤 뭐 보수 우경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뭐 깔고 있는 얘기든 어쨌든 제목만큼 맞는 얘기입니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겠죠, 사람이. 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딴따라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연예인 계층은 우리나라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중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대중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그런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싸가지 없는 뮤지션들은 항상 그런 말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예인들은 대중들을 상당히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하고 기분을 안 거스리려고 자기 팬들이니까요. 당연히 말 안 해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뮤지션은 지금까지 드물었고 더군다나 여성 중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 속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녀가 프로포즈를 그만두게 된 배경과 결단에 대해서 동료로서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 그녀가 진행자로서는 불성실하게 비쳤을지 모르지만 동료 뮤지션들이 방송국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뮤지션들이 방송에서 초청되었던 것이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방송 진행을 거부하고 집으로 귀가해버린 행위에 대해서 방송인으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료 음악인으로서는 고개를 90도 숙여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 그녀가 음악 가사를 내면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성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말하고 싶은 거 당연히 욕망이 있는데 여자는 왜 말 못하느냐 그런 거를 뒤에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사용한 데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소라 씨의 이번 방송 진행에서 나온 멘트가 꼭 옳다 또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발을 밟혔을 경우에 이 양반이 눈깔 어디다가 두고 다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당혹스러웠던 순간은 제가 살던 아파트 밑에 집 아줌마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달라라는 경고 전혀 없이 저희가 좀 시끄럽긴 했나 봐요.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 목소리 10배 정도 되는 소리로 저희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때 정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왜 윗집 총각들 좀 조용히 해라는 말조차도 한 번도 없이 저렇게 될 것인가. 이소라 씨의 방송에 대해서 그 글을 올렸다는 분이 방송이 장난이냐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말 역시 곱지 않습니다. 그거를 듣는 진행자의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이소라 씨의 그 태도에 대해서 공인 아니냐. 진행자 입장에서 그런 거 일일이 다 그렇게 신경질 내면 어떡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쪽 입장도 한번은 생각을 해봐 주세요. 말이 예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방송하는 거 보면 너무 혼자 웃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좀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방송의 진지함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해서 서운한데 방송 태도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송 장난해? 너 지금 뭐 잘해 마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비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말 가장 의아해하는 한 가지 부분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방송위원회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감시를 받고 있지 않던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이 이제 이런저런 매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요인은 단 한 명의 청취자가 항의 전화를 걸어서 이 지금 방송이 뭐 하는 거냐라고 항의를 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 항의를 한 전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 명입니다. 우리나라 TV나 모든 매스컴에서 저런 걸 방송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계층이 5명만 모여서 전화를 계속해야 되면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도 소신을 펴나가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뭐 시청률 지상주의나 또 시청자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그 안에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풍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작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밤날 똑같아요. 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의 새로운 이런저런 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자,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할 때, 그 방송을 싫어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할 때, 그 10명을 위해서 1000명이 방송을 포기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원칙에도 좀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한 통 전화를 거신 분, 제가 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은, 안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다른 사람도 듣지 말아야 하며 저 방송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저는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중들에 대해서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나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볼 권리를 주장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이만큼 있으니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좀 계십시오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두 통의 전화 앞에서 프로그램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 앞에 굴복하기도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스트 스테이션은 한두 명의 이 방송을 싫어하는 혹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좋아하고 방송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발표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처럼, 그리고 아무리 잘라도 머리 따로 꼬리 따로 살아나는 그런 이상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모습의 생물체처럼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감시하고 어쩌고, 인터넷 안에서의 선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검열을 한다고 하는데 자살행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국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사람 몸 안에 대장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장균이 대장 안에 사니까 대장균 아니겠어요? 이게 많으면 뭐 병도 걸리고 배탈도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람 몸 안에 대장균을 싹 다 죽여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고 착한 놈, 나쁜 놈, 뭐 지저분한 얘기, 더러운 얘기, 욕망,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반영인데 여기서 나쁘다 혹은 뭐 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싹 다 걸러내고 고운 얘기만 골라서 방송에서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끗해지느냐? 그렇다면 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이 방송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깨끗해진다면, 그리고 세상이 좋아진다면 제가 음악을 그만두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경직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좋은 세상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방송위원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속어나 방송 부적합 용어가 나와도 전체 내용에 맞추어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전 참, 세상 많이 변했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사실 그 단어 한 개만 놔두고 그걸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 그 점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점입니다. 근데 전체 문맥도 보고 그래 좋은 의도니까 해서 넘어갈 것도 넘어가고 근데 이건 너무 저질이다 하는 것만 제안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참 신사적인 제스처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신사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충고해 주시는 데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송 진행에 지장이 생긴다면 뭐 헌법 소원을 하든 위헌 제청을 하든 법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들, 청취자나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단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떠들고 하진 않을 겁니다. 뒤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조용히 진행하면서 해나갈 겁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은 방송위원회나 뭐 SBS나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 사이트나 벅스뮤직이나 저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방법의 차이들이 다 조금씩 틀릴 텐데 서로 틀린 방법 가지고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침착하게 잘 대응해 나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